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틀니 제작한 지 좀 지났는데 천장에 코팅 부분이 벗겨졌거든요. 어글거리고 불편한데 이런 부분도 치과에 가면 고쳐줄까요? 이제 틀니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 무조건 고쳐준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딱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깨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팅 부분이 벗겨나간 게 이제 보통 프레임이 있거든요. 틀니에는 은색으로 된 메탈로 된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레진이라는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도치라고 하는 흰색 치아 부분들이 이렇게 다 붙어서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게 천장 코팅 부분이라고 이제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 핑크색 레진 부위가 메탈 프레임과 연결되는 부위에서 조금씩 깨져나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 부위를 갖다가 보통 수리가 가능한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왜냐면 뭐가 부러졌어도 이 핑크색 부분이 부러졌어도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본 떠가지고 거길 다시 만들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좀 손상이 된 건지가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료받은 치과에 가야겠죠? 예, 당연히 이제 치료 받으신 치과에 가셔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험 적용이 사실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치과에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틀니도 전용 칫솔이 있을까요? 그리고 치실을 틀니에도 써야 할까요? 틀니 전용 칫솔이 사실 있고요. 틀니 전용 칫솔이라고 사실 별다른 게 아니고 칫솔이 되게 크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형태에 맞게 그냥 V자 형태로 생긴 솔도 있고 뭐 약간 유선형으로 생긴 홈도 있어서 이 치아의 이제 배면과 설면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이 오목한 데도 있고 볼록한 데도 있고 그런 데를 이제 닦기 좋게 좀 크게 만들어 놓은 틀니 전용 칫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CC를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틀니가 이제 어떤 틀니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부분 틀니다 이가 있고 틀니를 거기 꼽아서 쓴다고 한다면 CC를 치아 쪽에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치아의 모든 면을 양치질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틀니 자체에 CC를 쓸 필요는 없죠. 왜냐면 틀니는 다 노출된 면이라 내가 밖에서 다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치실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있다면 당연히 쓰셔야겠지만 보통 우리가 틈을 치아 사이에 만들지는 않거든요. 틀니에서는. 그래서 틀니는 치실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용 칫솔이 아니고 그냥 일반 칫솔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고요. 일단 기계적인 거라서 뭘로 닦든지 간에 깨끗이 닦아낼 수만 있으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걸로 닦느냐가 중요한 건데 당연히 치약 쓰지 않는다라는 걸 요즘에 대부분 알고 계셔서 치약 쓰지 않고 저는 주방 세제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정 없을 때 급할 때는 이제 화장실에 있는 물비누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닦는 것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는 이게 식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숟가락 밥그릇 이렇게 닦듯이 솔질하고 그걸로 똑같이 세제로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말려서 보관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하루 종일 이를 악물고 있는데 입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턱관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악물기인데요. 이악물기가 이갈이랑 동일한 개념인데 이를 좌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를 이렇게 꽉 물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악물기랑 거의 비슷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턱 근육을 많이 쓰는 거예요. 쉬지 않고 턱 근육을 계속 쓰면 이게 이악물기랑 똑같은 건데 대신에 이제 치아에 데미지가 많이 가해지는 거죠. 이를 물고 있으면. 그래서 이가 얼얼하다. 근데 이가 얼얼한 것뿐만 아니라 이 턱도 얼얼하고 이 씹는 근육이 여기도 하나 있고 이 턱에도 하나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턱 안쪽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얼얼하니까 이제 두통이 오고 머리가 무겁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에는 턱이 아프고 턱 관절에 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습관이냐 아니면 내가 이를 악무는 습관이냐.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를 물고 있으면 당연히 습관인 거고요. 근데 이를 물고 싶지 않은데 계속 힘이 들어간다 하면 이제 곽인장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든 의식이 있는 상태든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주는 게 가장 이제 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톡스를 맞는데, 보톡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보톡스를 맞을 때 우리가 턱만 맞으면 되냐, 피부과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턱 보톡스를 놔달라고 하면 이렇게 놔주시거든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관자놀이 쪽에도 씹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센 힘으로 이 턱을 움직이는 힘이라 여기 쪽에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맞고. 이거는 심리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내가 이를 물고 있을 때 막 여기까지 힘을 주면서 문단 말이야. 그런 힘들을 다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보톡스 맞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원인 치료가 사실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제 좀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갈이 장치 같은 경우 똑같이 제작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를 물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잠깐씩 활용해서 이걸 물고 계신 것도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그런 근육 이완 효과를 노린 이갈이 장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톡스와 이갈이 장치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진짜 힘드신 분들 있죠. 이를 내가 너무 갈아서 여기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이해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끼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